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6차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악성 코드에 대한 피해 사례 및 예방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코드레드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웹서버를 해킹해서 경유지로 이용해 시스템에 피해를 주는 인터넷 웜입니다. 벌레. 윈도우 2000과 윈도우 NT 서버를 경유지로 이용해서 미국 백악관을 공격하는 코드레드는 2001년 7월 19일부터 이틀간 전 세계 30만, 30만 대 시스템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틀간 전 세계 30만 대. 이 시기에 국내 시스템 또한 최소 3만 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걸 추정했는데 2001년도면 엄청난 피해죠, 그죠? 지금 2020년이고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났었죠, 그죠? 또한 I love you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사회공학적 측면이 훨씬 크다. 지난 2000년 5월 이 웜에 감염된 PC 수만 5천만 건에 달했고 15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고 미 국방부, CIA, 미국 의회까지 해당 공격을 제거하기 위해 이메일 시스템을 중단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인터넷 검색을 잘못된 방식으로 할 때, 쉐어웨어를 사용할 때,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메일의 첨부 파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파일을 열 때 주로 침투하는 것이 가장 큰 감염 경로입니다. 악성 코드로 인해 컴퓨터의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고 개인 정보가 유출, 원치 않은 파일 삭제, 공격자의 컴퓨터 원격 제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 악성 코드의 그 예방 방법은 이 악성 코드가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주 경로는 역시 스팸과 피싱 이메일이므로 이메일 시스템을 걸어 사용자에게 위험 인지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용자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패치하고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인벤토리를 상시 유지해 보호해야 할 대상을 파악하고 인프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취약점 평가 수행하기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항상 파일을 백업하여 하드 드라이브가 암호화되더라도 어, 되돌리기 위해 몸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백업하는 작업을 많이 해라.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웹사이트에는 방문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함부로 다운받지 않는 것도 악성 코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백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갱신해 놓고 악성 코드의 위협에 대비한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보고 끝낼까요? 스파이웨어.
몰래 정보를 빼내는, 몰래 들어와 정보를 빼내는 프로그램이죠. 의심하지 않는 사용자에게서 몰래 데이터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악성 코드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파이웨어는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보내고 받은 데이터를 염탐하며 염탐하는데 그 이유는 목적은 이 정보를 제3자에게 보내는 데 있습니다. 몰래 데이터를 수집 목적이다. 스파이웨어다. 키로커 우리 공부했죠? 모든 사용자의 모든 키 입력을 기록하는 스파이웨어 한 종류로 비밀번호를 훔친 데 사용된다. 모든 키의 비밀번호를 훔치는 데 사용된다. 키로커. 모든 키. 이게 또 포인트죠. 스파이웨어는 데이터 수집. 애드웨어. 브라우저를 강제로 웹 광고로 보내는 악성 코드다. 자, 광고니까 애드웨어. 많은 경우에 그 외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다운로드하는데 뉴욕타임즈에 지적한 바 같이 애드웨어는 게임이나 브라우저 확장 형태의 매력적인 무료 프로그램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강제로 웹 광고를 보낸다. 광고를 막 보내는 거죠. 에듀케어 여러분 많이 당해본 적 있죠, 그죠? 광고가 생각지도 않게 막 뜨고.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하드 드라이브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에 하드에 있는 드라이브 파일을 암호화해 버립니다. 암호화하면 주인인 제가 사용을 못하는 거죠. 이거를 풀어줄 테니 돈을 내라. 해독키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그 연락이 왔는데 고민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 이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너가 컴퓨터로 사이트 뭐 들어갔고 음란 사이트 들어갔고 도박했고 다 알고 있다. 너의 웹캠 카메라로 너의 모습을 다 찍고 있었다. 이거를 너희 친구들, 동료, 직장 상사에게 보내서 망신을 주기 전에 내 비트코인 통장으로 보내라. 돈을 보내라. 이렇게 요청이 온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이 랜섬웨어는 하드 드라이브 파일을 암호화해 놓고 금전, 비트코인 내놔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랜섬웨어는 몸값인 랜섬과 소프트웨어 합성어인데 몸값을 요구하는 것. 이거를 랜섬웨어랍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것. 자, 컴피컬. 컴피컬은 PC에 본넷을 설치해 봇은 로봇이요, 로봇. 로봇의 연결. 컴피커는 PC에 본넷 설치해 좀비로 만들어는 웜 바이러스다. 웜. 좀비. 컴피컬. 본넷을 설치해서 좀비로 만들어버려. 본넷은 원격 서버의 명령에 따라 사용자 몰래 스팸 메일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발송해서 PC인데 인터넷은 물론이고 USB를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좀비로 만들어는 악성 프로그램 컴피컬. 자, 슬래머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SQL 서버를
집중 공격합니다. 인위적으로 트래픽을 급증시켜 서버 컴퓨터를 다운시키고 인터넷 접속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SQL 모든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서버를 집중 공격해서 인위적으로 트래픽 집중 공격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서버 컴퓨터를 다운시켜버려요. 그래서 인터넷 접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슬래머. 자, 님다 바이러스. 어드민을 거꾸로 하는 걸 님다라고 그러죠. 대량 메일 발송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원 바이러스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스스로 확산합니다. 바이러스 이름을 관리를 뜻하는 어드민을 거꾸로 표기한 겁니다. 대량 메일을 엄청나게 막 발송해 버리면 마비되는 거죠, 그죠? 제우스 바이러스. 제우스는 웹 서버를 기반으로 한 CNC, 커맨드, 명령하고 컨트롤하고, 앤 컨트롤, 명령하고 컨트롤하는 것을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CNC 서버와 제우스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제우스 빌더로 구성된 하나의 패키지 형태인데 일반적으로 제우스 유포자는 블랙 마켓을 통해 제우스 제작자의 현금을 지불하고 제우스 패키지를 구매합니다. 별도의 시스템 또는 해킹한 시스템에 제우스 악성 코드를 조정할 수 있는 웹서버를 구축한 후 제우스 빌더를 이용해 생성한 제우스의 악성 코드를 메일의 첨부 파일 형태나 악의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기법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제우스는 제우스 악성 코드를 심어서 막 퍼뜨리는 거죠. 그 마지막 부분 한번 더 볼까요? 해킹한 시스템에 제우스 악성 코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구축한 후 제우스 빌드를 이용해 생성한 제우스 악성 코드를 메일의 첨부 파일 형태나 악의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기법인데 제우스로 인한 피해가 아주 컸다고 그랬죠. 자, 크립토라커. 크립토라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를 사용하는 x86 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인데 이 랜섬웨어는 그 트로이 목마인데 2013년 9월 5일 본격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크립토라커는 주로 이메일 첨부 등의 수단으로 감염되었는데 크립토라커를 비롯한 대부분의 랜섬웨어는 구버전 인터넷 익스플로러 플래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방식으로 감염이 많이 됩니다. 무서운 스톡스넷. 스톡스넷은 산업시설을 감시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죠.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해버려요. 악성 소프트웨어. 악성 소프트웨어, 즉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는 실존데 2010년 6월에 발견된 윈1 바이러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통해 감염되고 시멘스 산업의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공격한 적이 있죠. 이 웜이
산업시설을 공개하는 최초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실제 산업시설을 감시하고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로는 최초입니다. 사이버 범죄에서 이 시간에 크립토라커, 스톡스넷, 제우스 이러한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름과 의미라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꼭 기록했으면 기억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